처음이라 두려웠습니다. 한 생명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 속 질문의 연속이었죠. 아이와 교감하며 느낀 수많은 감정. 정답은 없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 부모가 처음이라서 오늘도 고민 중이신 분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학부모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학부모는 처음이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학부모는 처음이라 진행을 맡은 이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모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부모는 한 번에 완성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수하기도 하고 배워가며 만들어지는 여정이죠. 오늘 토크 콘서트는 그 여정에 있어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 네, 인천 부계초 조윤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황지혜 과장님, 네, 개그우먼 김경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김포에서 애 둘 키우는 김경 아줌마라고 하고요. 네. 제가 어느새 이렇게 중학생 자녀도 있고 초등학생 자녀도 있어서 그냥 아둥바둥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학부모가 됐어요. 근데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요. 이거를 내가 애 키울 때, 한창 키울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분들도 이거를 참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요런 거 하나 하시는 정책이 아주 반영이 되고요. 오늘은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선생님이 현장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소통하시길 바라고. 교수님 가소롭게 보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연구 아무리 중요하지만 가이드북이거든요. 김동일 교수님께서 왠지 익숙하게 보시는 것도 같거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잘 나왔죠? 너무너무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연구 개발 책임자입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이걸 발행해 주셨고요. 저희 담당 정책 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만드신 걸 제가 지금 홍보한 건가요? 네. 정말 정책과 연구와 그 현장에 다 들어간 삼박자가 어우러진 가이드북인 거잖아요. 네. 방금 이 가이드북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학부모가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초등학교 9학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이라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모두 다 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사실 만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도 그 마음으로 같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실질적으로 전해드림으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말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올라가서 학부모가 되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조윤영 선생님 실제로 학교에 계시면서 좀 학부모님들께 많은 상담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학년 학부모님의 경우 우리 자녀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집중하는지부터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고학년 학부모님의 경우는 학업 성취도 부분 그리고 진로 상담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독서 습관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어떤 필요성
부분을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정말 처음 이제 학교 보내고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참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다 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을 안고 오셨는지 한 2분 정도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언제 사줘야 되는지를 이미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있는 친구들 보면 갖고 싶잖아요. 저희 아이도. 근데 이제 혼자 학교 갈 수 있으면 사줄게 라는 게 저의 그 조건인데 핸드폰을 언제 사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아이하고 약속을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마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 대부분 경우에 휴대폰이 필요하거나 꼭 써야 될 때는 쓰시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는 제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미루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휴대폰 자체가 아이들한테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휴대폰 말고 다른 역할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안 쓰게 되면 더 중요한 일이 많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대체 활동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저학년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약속이라던가 또 이제 사용하는 시간을 좀 같이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키워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통제를 좀 줄여 나가시면서 그래도 이제 학생인지라 이제 통제가 안 될 때는 좀 같이 이제 조율해서 좀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해결이 되셨나요? 이게 정말 서로 약속하고 조절하고 이런 능력이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아이들이 좀 빠르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친구가 이상교제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중학교 여자애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한테 엄마 나 누구랑 사겨 이 말 할까봐 걱정도 되면서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아이하고 이 공감 소통에 쭉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기 때문에 좀 왔거든요. 어떤 말을 처음에 했어야 좀 유지가 계속 될까? 어떠세요? 학교에 현장에 계시다 보면요,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에게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뭐 참고하실 점, 이런 점은 기억하세요. 네.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사가 저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초등학교에 있긴 한데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제 그들이 또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쉬쉬하기보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겁내하기보다는 조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성에 대한 생각이나, 만약에 교제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좀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너무 뭐 숨긴다고 쉬쉬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은 자녀와도 그런 이성 교제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벽을 좀 허무시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먼저 접근해서 가지신다면 아이도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김동일 교수님 앉아 계신데요. 이성교제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 응원합니다. 아마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이렇게 불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마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지 사전에 이야기 꺼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면 어떤 그 기회나 그걸 잡아서 그런 거에 대한 엄마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있다. 이성교제에서는 참 좋은데 어떤 것들 걱정된다고 미리미리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 이제 부모님의 의향을 알고 숨깁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냥 바로 데려옵니다. 얘랑 결혼할게.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시려면 나중에 그 뒤통수 이렇게 잡고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더
힘든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리미리. 역시 소통이 중요하네요. 네, 잘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우선 김경아 씨께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어떻습니까?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게 참 저는 제 동료들 중에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없으니까 아기가 지금 이렇게 우는 게 왜 우는 거지? 뭐 지금 앞니가 빠졌는데 이 시기가 맞아? 이것조차 상의할 친구가 없으니까 그게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 요 시기에 키울 때 요 발달 단계가 맞는 건지 발달 시기에 따라서 이 엄마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이드북이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네. 그게 참 고민이 됐어요. 예, 정말로 실제로도 우리 교수님께서 이 가이드북의 연령별로 제목도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시기마다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이 다 조금씩 다른 거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그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엄청 특별한 관계거든요. 어떤 인간관계가 이런 게 있을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이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학부모 처음 이름이 설렘 학부모입니다. 영아 때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아마 되살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만나고 또 자녀와 함께 삶이 굉장히 특별하지만 또 인내와 또 고통과 어떨 때는 굉장히 참고 그걸 또 견디시는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면서 자녀가 계속 커갑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도 계속 성장하시겠죠. 이 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든든한 텃밭이자 또 지원군이 되실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역할들을 특히 부모가 학부모가 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또 교육하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모델링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성장해 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우리 애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이 애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나는 엄마 껌딱지였던 그 시절의 아기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내 애가 좀 중학교가 넘었다. 중학생, 여기가 좀 어둡더라고. 어둡더라고. 그래서 아직 좀 아이가 좀 미취학이다. 미취학이신 분들. 미취학일 때는 미취학일 대로 우리 애가 왜 여기 있으라는데 저기를 가나.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애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엄마 말을 안 듣고 벌써 독립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발달에 내가 못 미치고 있구나. 속도가 다르구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별로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내가 지금 내 아이에 맞는 연령대로 뽑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 가이드북이 그런 해결책이 담겨 있는 건가요? 예, 저희 지금 각각 갖고 계시는 이 가이드북은 지금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녀의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영아기부터 사실은 성인 초기까지 있어요. 7단계로 되어 있고 이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자기 성찰, 또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 뭐 등등이 있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지지해 주라라는 커다란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지금 가정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의 상황에 맞췄을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찾아보시면 뭐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또는 성인이신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진로 문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잘 내용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 중심의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부모가 되면 육아서를 많이 읽어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내지 않는 법, 친절하게 하는 법, 듣는 법 참 많이 읽는데 이게 또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게 발달 단계별로 우리가 좀 부모가 실수하는 점들,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실수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아이들이 다는 기억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넘치는 게 문제죠. 과잉 보호하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아이하고 또 과잉 비교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은
세상을 또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 처음 걸을 때 계속 잡아주지 않잖아요. 한 번은 하다 또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아이들은 세상을 또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부모님들은 그때 과잉 보호나 또 우리 애가 왜 딴 애보다 는다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 그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다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좀 커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 과잉 통제. 애들이 숙제를 안 한다. 왜 학습지 안 하니? 부터 시작해서 너는 대학 언제 갈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엄청 통제하시는데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보다 더 똘똘할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잘 모르시고 또 아이들에서 어떤 걸 해줘야 할지 모를 때 또 화가 나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 성찰이 필요한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절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발달 단계별로 잘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마다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맞죠. 거기에 맞춰서 또 부모가 잘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조윤영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딱 이제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성향과 다르잖아. 기질의 역할이 맞아. 크다고 보여주시나요? 정말 궁금해요. 네.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그 각각 자녀마다 학생마다 그 기질, 성향이 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서 양육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저희가 뭐 분절적으로 몇 개 유형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대개 까다로운 성향의 아이, 뭐 상대적으로 순한 성향의 아이, 뭐 이렇게 되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학부모는 처음이라 이 가이드북에 저학년 편에 보시면 성향 및 기질 이해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의 아이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러한 기질, 성향이구나 좀 이제 알아갈 수가 있고요. 이에 맞추어서 양육 방법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좀 고해성사를 해보자면 저는 제가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상냥하다, 온유하다 뭐 이런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도 그렇게 키울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온유하게 화초에 물 뿌리듯이 그럼 애가 잘 자라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애기 때는 애가 순하게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참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내가 알던 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애가 감히 이렇게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감정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애를 이렇게 혼낼 때 애가 옛날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했던 애가 엄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지금 엄마 감정대로 지금 태도가 변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맞는 소리인데 제가 거기에서 맞아라고 하지 않고 이게 어따 대고 어른한테 이렇게 될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방에 와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성격이 변했나?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된 사람이었나? 자책을 해서 이 사춘기 시절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서 근데 저만 이렇게 성격이 모나진 거 아니죠? 맞죠? 다들 공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야 될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네. 교수님, 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사실 성격의 정의가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격은 안 바꾸는데 자기 성격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저를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성격을 잘 이해하면 이 성격에 맞춰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성격을 잘 알 때 이 성격을 알면 알수록 자기한테 유리하게 혹은 또 이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성격, 바꿀 수 있는 나의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지금 선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듯이 얘가 눈을 앞으로 날 쳐다본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약간의 그 얼음 분위기가 된 이후에 이렇게 말을 처음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래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너 뭐 잘한 거 있니? 뭐 이렇게 말해야 될지 아니면 슬쩍 가서
뭐 기분은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지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조윤영 선생님 또 사춘기 친구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부모가 좀 해결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대화의 문을 여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의 표현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희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는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 피곤한지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어서 일어나 이렇게 하면 사실 기분 나빠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 것보다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조금 피곤해 보이네?와 같이 좀 감정을 좀 공감해주고 이런 감정 쪽에 좀 의견이나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조금 이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재촉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시면 아이는 반응이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응답을 할 것입니다. 어머님들. 네. 이런 말 들으면 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소통하자 아들아. 아들아 엄마랑 소통하자 이럴까봐 고민인데 이게 한 템포 아이의 템포에 맞춰서 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뭐 힘들었지 이렇게 공감해주는 한마디가 정말 열 수 있는 또 방법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좀 전문가분께 상담을 받거나 좀 그런 창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그 함께학교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함께학교 플랫폼에 그 전문가 상담 코너가 있어서 원하실 때 이렇게 좀 여쭤보실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 시도교육청 이렇게 별로 그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 관련되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가족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좀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면 여성가족부에 가족센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또 느끼신 것처럼 저희 김동일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함께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상담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또 1대1로 답변도 남겨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놀라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뭐 이제 학교 처음 이제 아이 보낸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선생님께 너무 여쭤보고 싶은데 얘기는 못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연령별로 아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딜레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 더불어서 부모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아, 정말 부모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낳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도 이 역량을 더 갖추고 싶어서 오신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부모 역량을 왜 또 저희가 잘 갖춰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역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 이제 발달의 특성들이 보이거든요. 이때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로 이렇게 마주하실 건가 그 역할의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부모가 뭡니까? 그 부모님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배우는 분들이 학부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자라길 바라실 텐데요. 이제 학교라는 새로운 장이 들어서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3주체라고 하거든요. 3주체가 이제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학부모로서도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로서 권리와 또 책임을 가지시게 되는 거고 또 이러면서 또 우리 자녀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을 좀 들으면서도 자세히 어떤 글이 좀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또 우선 필기하고 있으면 읽어볼 게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책 안에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유,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가이드북을 개발하기 전에 좀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역량 중심 성장형 학부모 교육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갖고 계신 지금 책을 보시면 3페이지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우선 가장 크게 5가지의 핵심 역량군을 뽑았습니다. 네. 가장 밑에가 주춧돌이 되는 게 자기 돌봄 역량군입니다. 자기 돌봄. 네. 네. 우선은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시고 내 마음이 괜찮은지, 나 오늘 행복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난 뒤에 그 주춧돌 위에 3가지의 큰 기둥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기둥이 이 행복한 가정 문화 형성하고 또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지? 라는 특질, 그런 것을 알아주는 부모 역할 기본 영양분. 첫 번째 거. 그리고 가운데가 평소에 학부모 역량을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뭐 아이 인성지도, 생활지도, 학습지도. 이 가운데 게 부모 이제 자녀 교육 영양분. 그리고 마지막에 기둥이 그 학교와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영양이죠. 학교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학교 협력 영양분.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녀 자립 지원 영양분. 이 5개의 영양분이 신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나를 돌보고 우리 아이를 자립시켜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영양군을 기본으로 가이드북을 개발했기 때문에 내용이 훨씬 충실하게 개발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엄마들이 이 주춧돌, 자기 역량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굉장히 허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 위에 지붕만 탄탄하게 할 생각하고 나를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금 확 드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기 돌봄이 중요하다. 일단 나를 돌보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자녀의 자립 지원도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이 2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하고 자녀는 뭐 천륜, 뭐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그 단계마다 꼭 가지셔야 할 역할 중에서 시작점이 바로 자기 돌봄이고요. 끝점이 자녀 자립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잘 아시죠? 끝은 또 시작입니다. 자녀 자립을 통해서 또 자기 돌봄까지 간다. 그래서 이런 영양 구조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비행기에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기 상황일 때 산소 마스크 떨어지거든요. 아이 먼저 씌우세요? 본인 먼저 쓰세요? 물론 경험한 적은 아직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먼저 쓰라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린 자녀부터 씌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써야 됩니다. 왜? 이런 위기 상황에 실제로 자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를 지키려면 본인이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걸 잘 처리 못하면 나의 부정적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자기를 잘 돌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자립하는 것까지 잘 나가는 것. 이 과정이 잘 성찰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가 되고 나서는 이게 아가씨 때는 정말 나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새벽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던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엄마가 되니까 우주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 애를 잘 키워야 해. 나를 돌본다는 건 좀 약간 아이를 모성애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로 아이만 돌보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번아웃이 오고 내가 없어지는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김경화 씨께서 특히 또 SNS에서도 네. 공감 가는 콘텐츠로 많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계신데요. 정말 유쾌하면서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돌봄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노하우가 없었어요. 정말 오롯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정말 좀 무식하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는 엄마 자격이 없어. 너는 빵점이야. 이러면서 아이를 어떻게든 그래도 그 아이는 내가 우주인 줄 알고 나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컸을 때 제 이제 후배들한테는 반대로 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너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죄책감 절대 들 필요 없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괜찮아. 잠깐 울게 두고 괜찮아. 너를 위한 라떼 한 잔 즐기는 5분을 꼭 챙기길 바래. 저도 그냥 잠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뇌의 퓨즈를 끈다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이렇게 암전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되고요. 앞서서 김동일 교수님께서 실수해도 괜찮아 하셨던 말씀의 또 연장선인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 끄덕끄덕 해주셨는데요. 자기 돌봄을 하면서 나도 좀 치유됐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를 지금 몇 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한 작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아나운서님과 같이 학부모 된 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 연계된 독서 동아리를 하다가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연결되면서 아이 보내고 주에 1회 독서 모임을 해요. 그래서 책 읽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만큼은 저한테 온전히 집중을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아이를 잠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 EBS 모실 수 있는 건가 봐요. 책을 읽으면 나를 찾는다. 맞습니다. 네. 독서 모임을 하면서 네. 또 이게 같은 또래분들 만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공감도 되고 서로 또 책을 통해서 얻는 또 배우는 점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부모의 역할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내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열심히 몰입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결국은 부모는 독립을 또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동기 우리 학부모님도 만났습니다만 어떻게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자립 지원을 잘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현장에서 모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기초 생활 습관 형성 그리고 기본 학습 습관 형성을 정말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이런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그리고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고 또는 중학교 고학년 같은 학부모님께서는 교정을 해주시고자 할 때 또는 이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형성해 주시고자 할 때 보통 흔히 저희가 하는 실수가 이거 해야지,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 라고 시키시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저희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활 속에서 좀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공의 경험 그리고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는 자기의 생활을 좀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게 엄마들은 우리 애가 이제 숙제를 좀 하루 안 해가도 얘가 숙제를 안 해가서 근데 엄마는 숙제를 안 해보내는 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너 숙제했어? 너 오늘까지 안 해가면 어떡하려 그래? 너 선생님이 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이러면서 자꾸 이게 챙겨주고 막 그래 버릇하니까 애가 중학교 올라가서도 엄마가 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도 애마다 너무 다른 게 아들은 좀 그래 봤더니 오히려 아들은 스스로 하는데 딸내미는 이제 가방이 아직도 막 그냥 거짓골이고 그러면서 너 오늘 아침에도 뭐 가방이 어디 있는지 뭐였는지 보냈는데 쟤는 뭐가 되려고 저래? 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핸드폰이 어디 갔어? 내 핸드폰이 어디 갔어? 그래서 모델링이 엉망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이마다 다 다르고 아이를 이렇게 믿어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정말 모델링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 나이가 또 올라가면 또 계속 거리만 둘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도 관심도 조금 주면서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것도 인정해 주면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기 아까 중고등학교 자녀분 있다는 분들도 네네네네. 손을 많이 드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거리두기와 좀 관심 주기 정도를 어떻게 좀 배분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네. 사실 저는 방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랑 너무 공감이 돼서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괜찮아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진짜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또 멀어져야 되는지. 아이는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내가 뒷모습으로 어떻게 조금씩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부모 정책 과정에서 너무 럭키한 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해주시는 좋은 조언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아, 내 아이가 크면 이제 노크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사실은 배웠어요. 저희 큰애도 이제 중3, 둘째가 이제 6학년인데 이제는 아이 6학년의 방에 들어갈 때도 똑똑똑 들어가도 되니? 하고 들어가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아이도 더 저한테 마음을 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중3 아이는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자율성으로 막 이렇게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친구들하고 싸워서 막 엉엉 울고 와가지고는 엄마 나 속상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때 또 관심과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우리 지혜로우신 학부모님들께서 매일매일 나의 순간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사실은 이 책을 개발했다라는 거를 정책 담당자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기승전 가이드북으로, 가이드북으로 나눠가고 있는데요. 또 이 책에서 또 핵심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소중한 학부모님들께 가장 좀 핵심이 있다 하는 점이 있다면 좀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왕도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부모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부모가 시쳇말로 명사가 아니고 동사랍니다. 부모란 말은 행동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자녀들이 세상에 올 때 설명서 없이 옵니다. 부모만 있으면 되거든요. 부모가 다 설명서를 제안을 해주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때 부모 자체도 아이들에게 대해서 거리두기 할까, 더 챙길까, 계속 고민하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사실 딜레마라는 건 양쪽 다 중요하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하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또 그걸 잘 대처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지혜로운 역할이자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일에 자녀가 나하고 똑같다. 그리고 애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투입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아이는 자기 삶을 살 텐데요. 아무리 부모가 챙겨주고 쳐다봐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이는 또 아이의 삶을 살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받아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할 때 지원해 주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찰을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찰이라는 게 사실 사랑이 있어야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라봐 준다는 게 참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 일 같거든요. 과장님, 이게 꼭 왜 저희가 1권부터 순서대로 항상 읽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를 이렇게 좀 골라서 읽어야 될까요? 그래도 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는 게 좋을까요? 저희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뼈대를 만들듯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었지만 사실 원하시는 것은 나의 아이, 또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마다 찾아서 보시고 또 편안할 때 어떻게 커피 드실 때 간단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또 혹시라도 또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가 이게 또 무료로 이렇게 학부모 온누리라는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사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히 상황에 따라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이드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가이드북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일 뿐 현실은 또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노력한 부모가 되는 점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